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님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비용 관리, 부가세 측면, 이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출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오늘은 비용 관리와 관련해서, 소득세 측면이 있고 부가세 측면이 있긴 한데, 일단 부가세 측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공인중개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조업들은 뭔가를 재료를 사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팔아서 팔면 그 재료비가 원가가 있고, 뭐 도소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사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파는 원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형의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다니는 게 사실은 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먹고 뭐 입고 그 다음에 뭐 통화하고 차 운전하고 뭐 별로 이렇게 원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부가세 때 또는 소득세 때 우리 중개사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세무사님, 부가세 비용은 도대체 뭐고, 아니, 소득세 비용은 뭡니까? 아유, 이거 너무 맨날 헷갈리는데, 아니, 도대체 부가세 신고 때 1월달, 7월달에는 뭘 넣어야지 좀 세금이 적게 나오고, 5월달 소득세 신고 때는 또 뭘 넣어야 세금이 적게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는 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면, 부가세 비용, 소득세 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증빙을 받느냐에 따라서 증빙을 어떤 걸로 받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금과 소득세금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다 내 돈 아니죠? 내 돈은 얼마예요? 454만원만 내 돈이고 요게 10%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컴퓨터를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하이마트 가서. 그러면 이 100만원에서 사실은 컴퓨터 가격은 그 카드로 사셨을 때 보시면 91만 9천원이라고 나와요. 그 밑에 부가세 9만 1919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컴퓨터를 100만원 다 주고 사지만 우리는 지금은 100만원 줬지만 요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업 목적에 쓴다라고 하면 사업자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은 수수료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에서 내가 준 부가세 있죠. 컴퓨터를 살 때 준 부가세를 요거를 차감한 요 금액을 부가세 때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진짜 매출액에서 내 진짜 컴퓨터 가격 얼마예요? 91만 9천원이죠? 그러니까 내 진짜 매출에서 내 진짜 컴퓨터 가격을 뺀 요 소득에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세율 6에서 42%를 곱한 게 소득세금입니다. 소득세금.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은 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배우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 100만원을 사고 부가세 때 야, 그 9만원 돌려줘.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내가 컴퓨터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동네에 그냥 조립하는 컴퓨터 가게 가서 100만원 주고 컴퓨터를 사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내가 컴퓨터 산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예. 내가 동네 가서 산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써야 돼요? 매입을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우리 사업자니까 이제 지출증빙용이죠. 요 세 가지를 쓰면 국세청에서 너 컴퓨터 샀냐? 그러면 알았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91,919원 돌려줄게. 요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또 더 설명드릴 건데, 내가 아무리 근데 요 세 가지 증빙을 쓰더라도요, 밥 먹은 거, 남이랑,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차 기름값 넣은 거,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한테 받은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은요, 이렇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를 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경우는 이렇고, 그러면은 세무사님, 저는 간이과세자 중개사인데 간이과세자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돌려받나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과세자의 이 부가세의 30%만큼은 낼 부가세에선 빼줍니다. 환급은 안 해주지만 낼 부가세가 있냐? 그럼 거기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도 이 세 가지 증빙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왜? 받아야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를 3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드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이런 류의 그 전표들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아유 귀찮아서 남자분들은 막 찢어버리기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첫 번째 영수증은 제가 접대비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당에 가서 그 해장국을 어떤 사람이랑 같이 먹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이 들었는데요. 그 실제 음식 가격은 13,637원이고 거의 부가세 1,363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접대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 1,363원인 부가세는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는데 이거는 그 접대비는 안 돌려준다 이거죠. 접대비는. 예, 접대비는 안 돌려준다. 그 다음에 차량 기름값 마찬가지로 제가 그 5만원 기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기름값은 45,455원이고 부가세 4,545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 4,500원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차량 유지비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요. 그 식당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은 건데 요건 제가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복리후생비 뭐예요? 이거는 남이랑 먹은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랑 먹은 거예요. 직원들 즉 58,000원 먹어서 여기 5,272원이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왜? 이거는 접대비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아유 이거 해장국 먹은 거는 접대비 여기 이거 먹은 거는 복리후생비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좀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야겠죠.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다 그냥 그 복리후생비로 넣어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신고 때.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할 거는 직원도 하나도 없는데 복리후생비로 넣어달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중개사님의 그 카드를 쓴 거를 카드를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한 겁니다. 이제는요 그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요 이 아까처럼 이런 전표들 있죠 전표 이런 전표 하나도 안 모으셔도 돼요. 이거 다 버리셔도 돼요. 다 찢어버리셔도 돼요. 예, 다 버리셔도 되고 그 부가세 신고 때 이렇게 카드를 등록 미리 해 놓으면 내가 쓴 내역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다 나와요, 아주.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님의 쓴 내역인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친 걸 보시면, 전주 현대오, 그 다음에 노골대,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면 다 식당입니다, 식당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불공제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이건? 아, 이거는 식당이라 접대비로 보인다 이거죠. 접대비를 보인다 이거지만 요게 불공제라고 해서 다 불공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상 그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이거 공제 처리하시면 돼요. 공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CGV 이건 영화니까 이거는 좀 그 불공제일 가능성이 크죠. 사업과 관련 없을 가능성이 크죠. 자녀들과 받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 예전에 보면은 뭐 법무사 사무장들이 은행 그 여직원들한테 그 영화 이렇게 같이 그 보여주고 이러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접대비이기 때문에 불공제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간이과세자라고 친 거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거는 요렇게 아예 부가세액이 안 나옵니다. 예. 간이과세자는 그 발행한 그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요 아예 여기 부가세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받을 것도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원입니다. 내과 우리 그 병원비는 보통 면세라고 해서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의료비는 그래서
그 부가세가 없죠. 예,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받을 것도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일반과세자인 내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내가 다 썼는데 요것도 다 복리후생비고 만약에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여기 세액이라고 써있는 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내일 그 부가세가 있다면 거기서 요거는 다 빠질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뭐 그렇게 그 6개월치 따져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그런데 세무사님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과세자는 요건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지요. 예, 환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과세자가 내는 요 부가세의 30%만큼은 낼 부가세에서 공제가 돼요. 낼 부가세. 저희가 그 부가세 신고 때 보면 우리 간이과세자인 중개사님들은 이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냥 매출액의 3%만 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카드 쓴 거니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 다 있으면 가져오시면 그 부가세 30%만큼은 낼 부가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아까 서두에 증빙을 뭘로 받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금과 소득세금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빙을 도대체 뭘로 받아야 되냐, 뭘로 받아야 유리하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법에서 정한 적격한 증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적격한 증빙,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래서 이런 걸로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100만원짜리 샀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진다고 했죠? 91만 9천원은 컴퓨터 가격, 91,919원은 부가세. 이렇게 쪼개져서 요 91,919원은 부가세 낼 때 그대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91만 9천원은 내 그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돼서 내 세율, 내가 적용받는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금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법에서 말한 적격증빙이 아니라 비적격증빙, 즉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나 뭐 견적서나 아니면 뭐 현금으로 직접 주거나 이런 경우들은요, 소득세 때만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부가세 때는 공제를 못 받아요. 적격한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럼 100만원어치 컴퓨터 산 거를 예를 들어서 소득세에서만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득세에서 자기가 적용받는 세율만큼을 곱한 거를 소득세금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요 밑에가 질문이 그건데, 아니 세무사님 어차피 100만원을 뭐 91만원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하나, 아니면 9만원은 부가세에서 이렇게 비용 처리하나, 아니면 뭐 100만원 이것도 이런 거 받아도 다 비용 처리 되네요. 소득세에서 100만원 뭐 똑같은 거네. 뭘 여기서 비용 처리 100만원 받나, 여기서 뭐 쪼개서 이렇게 받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지가 않죠. 왜 똑같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 100만원을 91,919원 이 부가세는 부가세금에서 다이렉트로 빼주죠. 현찰로 빼주죠. 현찰로. 기죠. 그리고 소득세에서는 요 비용이 세율 맞고 그 세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현찰로 빠지죠. 기죠.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다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된다면 요 세율 맞고 현찰로 요 세율 곱한 거에 6만원에서 42만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6%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그러면 6%로 가정하면 소득세에서는 현찰 얼마 빠져요? 5만 5천원 빠지고, 부가세에서 9만 1,919원 빠지고, 그 다음에 100만원을 마찬가지로 소득세에서 빠진다면 6만원만 빠지죠. 결국 100만원당요 8만 7천원 정도 여기가 현찰로 더 이득입니다. 더 이득이에요. 100만원당 8만 7천원만큼 더 이득입니다. 그러면 아유 뭐 100만원당 8만 7천원 별거 아니네 이러시는데요. 우리 중개사님들이 뭐 비용이 1년에 뭐 100만원만 쓰나요? 못해도 1000만원 이상은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1000만원을 다 귀찮다고 이런 걸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87만원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우리 중개사님들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하시고 저희가 중개사님 세금 뭐 얼마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유 좀 몇십만원이라도 좀 적게 나오게 좀 해주세요. 막 많이 부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받아도 벌써 100만원당 87,000원, 1000만원당 87만원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를 받아라. 그래야 절세가 된다. 이제 요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개업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가가 별로 없어요. 원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원가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것들은 있죠. 임대료, 그죠? 근데 이것도 임대인이 이제 일반 과세자인 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죠? 그, 부가세에서 공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사무용 기기, 렌탈 많이 하죠? 그래서 요런 것도,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전화료 또는 전기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업자 신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핸드폰 그 사업자 내기 전에 공인중개 사업자 내기 전부터 썼던 핸드폰이다. 근데 그 사업자 등록 안 했다 그러면 여기다 꼭 전화하셔서 뭐 010-114나 뭐 요게 그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 나는 사업자니까 이제 영수증 사업자용으로 보내달라. 부가세 공제되게끔 해달라. 그럼 걔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랑 신분증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화도 마찬가지. KT 100번이죠. 전화하시고요. 내가 그 단독으로 받는 전기 있다면 이것도 한전 123번에 전화하셔서 다 사업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뭐 중개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도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될 것이고요. 뭐 교차로 같은 데도 개인으로 올려도 되지만 그 사업자라고 다 얘기해서 세금계산서나 다 받으시고요. 뭐 이런 유들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유들 해봐야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접대비, 차량 기름값,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아무리 이런 적격한 증빙을 받아도 그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렇죠. 이 접대비니까 무슨 막 거창한 어디 뭐 주점 가서 마시고 이런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랑 식사를 했거나 남이랑 뭐 가볍게 호프 뭐 맥주를 마셨거나 아니면 남한테 어떤 선물을 했거나 명절 때 이런 것들이 접대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런 걸로 내가 구입을 했어도 야 그냥 그런 거는 소득세에서만 비용 처리 받아. 부가세에서 미안하지만 받을 수 없어. 다 소득세에서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5,000원 지불했다 그러면 소득세에서만 6%에서 42%에 해당되는 요것만 세금에서 빠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름값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량 기름값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짜리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그 차 카니발 같은 거 있죠. 요런 것들은요. 내가 업무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내가 5만원 내면요. 4,500원은 부가세에서 돌려받고 45,000원은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게 아닌 그냥 단순 승용차다. 8인승 이하 그냥 그 1000cc보다는 큰 승용차다 그러면 소득세에서만 비용 처리됩니다. 부가세에서는 비용 처리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경유는 된다, LPG는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다 요 기준 인승 요 기준으로 좀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뭐 휘발유든 경유든 LPG든 요 기준으로 좀 따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과세자들 그 영세 사업자들이 발행한 것들은요 부가세가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식당에서 직원들이랑 밥을 먹고 카드로 긁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간이과세자였어요. 그러면 그냥 그 5만원어치 회식한 거 다 소득세에서 밖에는 비용 처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그 카드 국세청에 좀 카드 등록을 아까 이제 서두에 하라고 했는데요. 카드 등록을 안 하고 부가세 신고 때 마냥 전표만 잔뜩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선 세무서로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건지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건지 국세청 들어가서 다 일일이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바쁠 때 그거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세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거 그냥 소득세 때 비용 처리 받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소득세 때 비용 처리 받는 거와 요렇게 그 구분해서 하는 거랑 100만원당 87,000원 차이가 난다고 했죠.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 중개사님들도 꼭 카드 등록을 다 국세청 홈택스에 해 놓으세요.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부가세 신고 때 적극적으로 그 카드 쓴 것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카드 등록 안 하고 전표만 잔뜩 막 몇백 장 갖다 주면 세무사무소에서 다 싫어해서요. 다 그냥 다 여기 인정 안 해줍니다. 소득세에서 그냥 비용 처리 받으세요.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이번에 이제 일반 과세자인데 사무실을 뭐 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 확장을 한다거나 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요.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죠. 사장님 그 뭐 어떤 증빙을 원하세요? 세금 계산서를 원하시면 10%더 주시고요. 그냥 뭐 간단한 영수증 원하시면 그냥 부가세 10%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가세를 어차피 주고 돌려받나, 지금 좀 궁금한데. 그래서 부가세 줄 돈이라도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안 주고 안 돌려받나, 주고 돌려받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에이 그러면 그냥 세금 계산서 필요 없고 그 간이영수증 하나 주세요. 간이영수증 난 부가세 안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부가세 측면만 놓고 보면 동일합니다. 부가세 주고 돌려받나 안 주고 안 돌려받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세 측면에서는요, 소득세 측면에서는 간이영수증 하나에다가 뭐 인테리어 2천만원 이러면은 이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겠죠. 또 현금으로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서는 3만원 이상 되는 것들은 가급적 적격한 증명을 받아야지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또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0%로 돈이 더 나가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10%를 주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그래도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예외인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2천만원어치 인테리어를 했는데 세무사님이 세금계산서 받으라고 했지. 그래서 2,200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 때 환급 신청을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그러면은 200 어떻게 보면은 그 더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 환급 될 줄 알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간이과세자나 아니면 면세사업자들 있죠, 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을 이렇게 받아서 요걸로 그냥 소득세 때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많습니다. 왜? 세금계산서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자니 환급도 안 되고. 물론 이제 그 부가세만큼 소득세에서는 다 경비 처리는 되지만 그래도 당장 나가는 돈이니까 좀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매출을 올렸다. 일반 과세자부터 보겠습니다. 1,000만원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그 919만원이 내 순수 내 돈, 91만원은 부가세. 그 다음에 내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어떤 비용을 그 100만원짜리를 사면 당연히 91만원은 소득세 때, 9만원은 부가세 때 공제가 되고, 그런데 아무리 이 세 가지로 받았어도 접대비나 차량유지비나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들은 부가세에서 공제는 안 되고 다 어디서 공제된다?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 견적서, 입금표 등 그 적격하지 않은 거는 내가 지출한 거는 그래도 소득세에서는 경비 처리된다. 부가세에서는 쪼개서 공제받을 건 없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인건비 나간 거, 아니면 우리 그 소공이나 실장, 수수료 나간 거, 이자 이런 거는 부가세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관련이 아예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 부가세 요소, 그 인적 요소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100만원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가세 때 내는 것보다 내일 내일 부가세에서 내가 준 것들, 요 차감한 것만큼을 1월달 7월달 내는 게 부가세금이고요. 요 순수 소득에다가 세율 곱한 요
그 소득 세금 이걸 5월달에 이제 납부하는 거고요. 간이과세자라면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리다? 일반 과세자가 내는 부가세 30%만 낸다. 소득세는 똑같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가 뭐 부가세도 차이나 소득세도 차이나 4대 보험도 차이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부가세만 차이가 난다. 부가세만 차이가 난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매출 관리한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죠. 우리 중개사님들은 내가 거래신고하는 그 건수랑 현금 영수증 발행 건수가 거의 동일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신고는 100건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을 뭐 2, 30건만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내가 부가세 신고하는 매출이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 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즉 세무서에서 거래신고한 거, 우리 거래신고한 걸 바탕으로 걔들이 추정한 거랑 이 세 가지가 다 그 비슷해야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내가 그 법정 수수료보다 현금 영수증을 좀 적게라도 발행된 케이스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소명이 가능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법정 수수료보다 좀 작게 발행한 게 있다면 그렇고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반드시 좀 부가세를 받아야 된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안 주고 또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걸 못 받으면 내 돈으로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다. 요거.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결론은 이거죠.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모든 지출 증빙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로 받아라. 이렇게 받아야지만 100만원당 87,000원 정도씩 절약이 되고 1년을 놓고 보면은 1000만원이면 87만원 이런 식으로 절약이 된다. 그러나 단 이 세 가지를 받아도 접대비나 차량유지비나 간이과세자 발행분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다 소득세에서만 비용 처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반복 시청하셔서 꼭 본인들 내용으로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